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지금도 남 먼저 챙기느라 내 마음은 늘 뒤로 미루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언제 마지막으로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진짜 나를 먼저 챙겨본 적이 있으십니까? 기억이 안 나신다고요? 자식이 힘들어하면 당연히 돈을 보탰고, 친구가 부탁하면 바쁜 일정을 미루고 달려갔고, 가족이 필요로 하면 내 건강쯤은 뒤로 미뤄도 괜찮다고 생각하며 살아오셨을 겁니다. 그렇게 평생을 베풀고 주고 희생하며 살아온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게 과연 옳았던 걸까? 왜 나만 항상 참고 양보하고 뒤로 물러서야 했을까? 도와주다 지치고 베풀다 후회한 적은 없으십니까? 혹시 지금도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마음이 무거운 상태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건 아닌가요?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60대 이후의 인생은 더 이상 베푸는 인생이 아니라 지켜야 하는 인생이라는 것. 그리고 이제는 남이 아니라 나를 먼저 챙겨야 하는 그 분명한 이유 6가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리고 먼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이기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을 지키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6가지는 책에 나오는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평생 베풀며 살아온 60대, 70대 분들이 가장 많이 후회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지금까지 가슴 한편에 남아있던 죄책감과 불안함이 조금은 가벼워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를 지켜도 괜찮다는 확신이 조용히 자리 잡을 거예요. 우리는 평생 베푸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부모로서, 직장인으로서, 가장으로서 베푸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60대에 접어들면서부터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체력은 예전 같지 않고 경제적 여유도 점점 줄어들고 시간도 이제 한정되어 있다는 게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베풀어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서 살아갑니다. 자식이 집을 사겠다고 하면 노후 자금을 털어주고, 친구가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면 선뜻 돈을 빌려주고, 손주를 봐달라는 부탁에 자신의 건강을 뒤로 미루면서도 이게 부모의 도리지라고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면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베풀다가 건강을 잃고, 베풀다가 경제적으로 파탄나고, 베풀다가 정작 내 노후는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는 상황에 홀로 남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 중에 김순자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은행에서 오래 일하시다 퇴직하셨어요. 퇴직금도 받으시고 연금도 나오니까 혼자 사시기엔 괜찮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찾아왔어요. 엄마, 나 작은 카페 하나 차리고 싶은데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을 것 같아. 좀 도와줄 수 있어? 김순자 씨는 한참을 고민하셨습니다. 노후 자금을 건드리는 건 위험하다는 걸 아셨거든요. 하지만 아들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으셨어요. 너 나중에 꼭 갚아라 하시며 퇴직금 중 상당 부분을 건네셨습니다. 아들은 1년 안에 꼭 갚을게요, 엄마. 라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카페는 몇 달도 안 돼서 문을 닫았습니다. 위치도 안 좋았고 경험도 없다 보니 운영이 안 됐던 거예요. 아들은 미안해하면서도 엄마, 돈은 나중에 꼭 갚을게. 지금은 정말 여유가 없어라고만 했습니다. 2년이 지났는데 돈은 한 푼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김순자 씨가 무릎이 너무 안 좋아져서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병원비가 만만치 않은데 퇴직금을 이미 많이 쓴 상황이라 여유가 없었습니다. 아들한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만 아들은 엄마, 나도 지금 빚 갚느라 힘들어. 조금만 기다려줄 수 있어? 라고만 했어요. 결국 김순자 씨는 수술을 미루고 진통제로 버티고 계십니다. 무릎이 아파서 걷는 것도 힘들고 계단 오르내리는 것도 너무 고통스러운데 참고 사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아들이 너무한 거 아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이건 누가 나쁘고 좋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경계의 문제예요. 자신이 지킬 수 있는 선을 명확히 정하지 않으면 선의로 시작한 도움이 결국 본인의 삶을 무너뜨리게 된다는 겁니다. 또 다른 분 이야기도 들어주세요. 박영숙 씨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남편이 일찍 돌아가신 후 혼자 세 자녀를 키우셨어요. 새벽 일찍 일어나서 시장에서 장사를 하시면서 자식들 뒷바라지를 하셨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자녀들이 다 결혼하고 독립한 후에는 이제 좀 쉴 수 있겠다 싶으셨습니다. 그런데 큰딸이 맞벌이를 하면서 아이를 맡길 곳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엄마가 봐주시면 애도 좋아할 것 같아요. 박영숙 씨는 손주가 예뻐서 흔쾌히 승낙하셨습니다. 그렇게 손주 돌봄이 시작됐는데 처음에는 주 3일 정도만 봐준다고 했던 게 어느새 매일로 바뀌었어요. 그러다 작은 딸도 나도 애 좀 봐주세요 하면서 손주가 둘이 됐습니다. 박영숙 씨는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두 손주를 돌보셨어요. 밥 먹이고 기저귀 갈고 재우고 놀아주고 공원 데리고 나가고. 나이 드신 분이 이런 일을 매일 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밤에는 너무 피곤해서 그냥 쓰러지듯 주무셨어요. 그렇게 몇 년을 보냈는데 어느 날 박영숙 씨는 아침에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고 머리도 멍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병원에 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만성 피로와 우울증이 같이 온 것 같습니다. 푹 쉬셔야 해요.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박영숙 씨는 딸들한테 이 사실을 말하지 못하셨어요. 내가 힘들다고 하면 애들이 미안해할 텐데, 그리고 나 말고 누가 애들을 봐주겠어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약을 몰래 먹으면서 계속 손주를 돌보고 계십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본인의 모습이 겹쳐 보이진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와 정반대의 사례도 있습니다. 최영철 씨라는 분 이야기예요. 이분은 공무원으로 오래 일하시다 퇴직하셨습니다. 퇴직하시면서 자녀들을 모아놓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제 은퇴했고 앞으로 내 노후를 위해 살려고 한다. 미리 말해두는데 내 퇴직금과 연금은 나와 너희 엄마를 위해서만 쓸 거다. 결혼자금이나 집 살 때 도움 같은 건 기대하지 마라. 너희는 너희 힘으로 살아가야 한다. 대신 나도 나중에 너희한테 짐이 안 되도록 노후 준비를 확실히 할 거다. 처음에는 자녀들이 좀 섭섭해했습니다. 친구들 이야기 들어보면 부모가 이것저것 다 도와주는데 우리 아버지만 왜 이러시나 싶었던 거예요. 하지만 최영철 씨는 단호하셨습니다. 그리고 손주 돌봄도 명확하게 선을 그으셨어요. 일주일에 하루만 봐줄 수 있다. 그 이상은 할 수 없다. 딸이 다른 집 할아버지들은 매일 봐주시던데라고 했지만 그분들은 그분들이고 나는 나다. 나는 내 건강과 시간이 더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몇 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자녀들이 서운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이해하게 됐어요. 아버지가 건강하게 지내시고 취미 생활도 하시고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너무 부모님한테 기대려고만 했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최영철 씨 부부가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니까 자녀들도 마음이 편한 겁니다. 우리가 부모님 노후 걱정은 안 해도 되겠구나라는 안도감이 생긴 거예요. 지금 최영철 씨는 등산도 다니시고 한문 공부도 하시고 부인과 함께 가끔씩 여행도 다니십니다. 건강검진도 빠짐없이 받으시고 아프면 바로 병원 가시고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세요. 이 세 가지 사례를 비교해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보입니다. 노후가 무너진 분들은 경계가 없었고 노후가 안정된 분은 경계를 분명히 세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60대 이후에 왜 베풀면 안 되는 걸까요? 6가지 명확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관계입니다. 60대 이후에는 관계의 본질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젊었을 때는 직장이나 여러 인연으로 얽힌 관계가 많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런 관계들은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그리고 진짜 남는 관계가 보이죠. 이때 중요한 건 내가 베풀지 않으면 떠나는 사람은 애초에 진짜 관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진짜 관계는 주고받음이 균형을 이룹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관계는 건강하지 않아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평생 친구들 모임에서 항상 계산을 도맡아 하셨습니다. 내가 먼저 내야 친구들이 편하겠지 하는 마음에서였어요. 그런데 한번 돈이 빠듯해서 이번엔 각자 내자고 했더니 그날부터 모임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그제야 깨달으셨어요. 이제는 나를 존중하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사람들과만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돈입니다. 60대 이후에는 돈을 버는 게 어렵습니다.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일자리도 제한적이고 연금이나 저축으로 생활해야 해요. 그런데 이 시기에 자녀나 친구한테 돈을 빌려주거나 지원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돈은 대부분 돌아오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조카가 사업한다고 목돈을 빌려주셨어요. 몇 달만 있으면 돈 들어와요라고 했는데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조카는 명절 때도 얼굴을 안 비춰요. 미안해서 피하는 거죠. 그 사이 이분은 치과 치료를 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하고 계십니다. 돈은 노후의 안전망입니다. 이 안전망이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져요. 그러니 60대 이후에는 절대로 노후 자금을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건강입니다. 60대 이후의 건강은 한번 무너지면 회복이 어려워요. 젊었을 때는 무리해도 며칠 쉬면 괜찮아졌지만 이제는 달라요. 한번 아프면 회복하는데 오래 걸리고 어떤 병은 평생 안고 가야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할머니는 손주를 돌보면서 허리를 다치셨어요. 병원에서는 푹 쉬셔야 해요라고 했는데 딸한테는 차마 말을 못 하셨습니다. 파스 붙이고 진통제 먹으면서 계속 손주를 돌보셨어요. 그렇게 1년을 버티다가 결국 걷지도 못할 정도로 악화됐습니다.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그러니 이제는 내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피곤하면 쉬어야 하고 아프면 바로 병원에 가야 하고 무리한 부탁은 거절해야 해요. 네 번째는 시간입니다. 60대 이후에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10년에서 15년 정도라고 봐야 해요. 제가 아는 한 분은 평생 언젠가 제주도에 오래 머물러 보고 싶다는 꿈이 있으셨습니다. 60대 초반에도 아직 시간 있어라고 생각하셨고 60대 중반에도 곧 할 거야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몇 년 사이 고혈압과 당뇨가 같이 왔습니다. 병원도 정기적으로 가야 하고 멀리 여행 가는 게 부담스러워진 거예요. 결국 그 꿈은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때 바로 갔어야 했는데 라고 후회하십니다.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제는 내 시간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써야 해요. 다섯 번째는 감정입니다. 60대 이후에는 예전처럼 참을성이 많지 않고 억지로 웃으며 넘기기도 어렵고 서운한 일이 있으면 오래 마음에 남아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명절마다 온 가족 음식을 혼자 다 준비하셨습니다. 그렇게 20년을 하셨는데 어느 명절에 너무 피곤해서 이번엔 간단하게 먹자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명절인데 엄마 음식을 먹어야지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운함이 확 올라왔어요. 내가 2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데 한번 쉬자고 하니까 저런 말을 하네. 이런 감정들이 쌓이면 결국 우울증으로 이어집니다. 이제는 감정도 솔직하게 표현해야 해요. 서운하면 서운하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선택권입니다. 60대 이후에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런데 그 좁은 선택권마저 남에게 넘겨주고 계신 건 아닌가요? 제가 아는 어떤 할아버지는 혼자 사시다가 자녀들이 요양원 가시는 게 어때요?
라고 했습니다. 본인은 집에서 계속 살고 싶으셨는데 자녀들이 걱정한다니까 그래라고 하셨어요. 요양원에 가신 후 많이 우울해지셨습니다. 본인이 원해서 간 게 아니니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60대 이후의 삶도 엄연히 내 삶입니다. 어디서 살 것인지, 무엇을 할 것인지, 이 모든 것을 내가 선택해야 해요. 그렇다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 말은 맞는데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하지? 갑자기 태도를 바꾸면 자식들이 섭섭해하지 않을까? 맞습니다. 변화는 쉽지 않아요. 하지만 천천히 선을 그어나가면 됩니다. 먼저 자녀나 가까운 사람들과 솔직하게 대화를 나눠보세요. 나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예전처럼 무리하기 어렵다. 도와줄 수 있는 게 한정적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서운해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게 됩니다.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명확한 원칙을 세우세요. 내 노후 자금은 절대 건드리지 않겠다고 정하는 겁니다. 자식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약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지금 당신이 무너지면 나중에 자식이 더 큰 짐을 지게 됩니다. 부모가 노후 준비를 제대로 못하면 자식이 나중에 부양해야 해요. 지금 선을 긋는 게 결국 자식을 위한 길이기도 합니다. 건강 관리도 중요합니다. 손주 돌봄을 요청받았을 때 내 몸 상태를 먼저 생각하세요. 허리가 아픈데 아이를 안고 무릎이 안 좋은데 공원에 데리고 가는 건 무리예요. 미안하지만 이번엔 힘들 것 같다고 말하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무리하게 돌보다가 쓰러지는 게 더 큰 문제예요. 혹시 지금 이 말을 들으시면서 그래도 나는 아직 괜찮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쭙고 싶습니다. 정말 괜찮으십니까? 혹시 괜찮은 척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문제는 징후가 보일 때는 이미 늦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건강이 무너지고 나서야 후회하고 돈이 바닥나고 나서야 후회하고 시간이 다 지나가고 나서야 후회합니다. 그러니 지금 아직 괜찮을 때 미리 준비하고 미리 선을 그어두는 게 중요합니다. 옛 어른들이 하신 말씀 중에 과유불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나친 것은 모자람만 못하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삶의 모든 면에서 균형을 잃지 말라는 겁니다. 너무 베풀어서도 안 되고 너무 움켜쥐어서도 안 돼요. 적절한 선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게 지혜로운 노년의 태도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나를 먼저 챙기면 이기적인 걸까요? 많은 분들이 이 질문 앞에서 멈춰요.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나를 챙기는 것은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비행기 안전수칙을 떠올려 보세요. 비상시 산소 마스크가 떨어지면 자신이 먼저 착용한 후 옆 사람을 도와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먼저 살아야 남을 도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노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건강해야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어야 진짜로 필요한 순간에 주변을 도울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나를 지키는 것이 결국 가족을 지키는 길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노후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면 자식이 그 짐을 떠안게 됩니다. 지금 당신이 베푸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들이 나중에는 자식에게 더 큰 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 나를 지키는 건 이기심이 아니라 가족 전체를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께 조용히 여쭙고 싶습니다. 혹시 마음속에 아직도 걸리는 관계가 하나 남아있지 않으십니까? 마음 한편에 응어리처럼 남아있는 서운함이나 후회 같은 것들이 있지 않으세요? 이제 그만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어요. 하지만 지금부터의 선택은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달라질 수 있어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저녁에는 내가 먹고 싶은 걸 먹고, 이번 주말에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다음에 부탁이 들어오면 한 번쯤은 미안하지만 이번엔 어렵다고 말해보세요. 60대 이후의 삶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년을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시작이에요. 이제야 비로소 나를 위해 살 수 있는 시간이 온 겁니다. 직장에서도 은퇴했고 자녀도 독립했고 이제 내 시간이 생긴 거예요. 하고 싶었던 취미를 시작해 보시고 가보고 싶었던 곳에 가보시고 배우고 싶었던 것을 배워보세요. 이 나이에 무슨 이라는 생각은 버리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많이 베풀었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헌신하며 사셨어요.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참고 양보하셨습니까? 충분히 하셨습니다. 이제는 내 것을 지키는 겁니다. 내 건강, 내 돈, 내 시간, 내 감정, 내 선택권. 이건 원래 내 거예요. 이걸 지키는 게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이건 당연한 권리예요. 이제 무엇을 더 베풀 것인지보다 무엇을 지킬 것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남은 인생을 남의 기대 속에서 살 것인지 아니면 내 의지대로 살 것인지 결정할 시간이에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앞으로 10년, 20년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 어딘가에 작은 씨앗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모든 걸 바꾸지 않아도 괜찮아요. 천천히 하나씩 바꿔나가면 됩니다. 중요한 건 방향이에요. 이제는 나를 향해 걸어가는 겁니다. 그 첫걸음이 가장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 내딛고 나면 그 다음은 조금 더 쉬워져요. 여러분의 노년이 평화롭고 안정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 휘둘리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내 삶의 중심을 지키며 사실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 인생의 중심을 다시 세우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영상을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당신을 위해 사십시오. 그게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지금까지 황금 노후였습니다. 감사합니다.